안녕 연한 국어 친구들, 오늘은 개념학습에서 세 번째에서 두 번째 지문에 있는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에 대한 지문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이제 상속의 개념과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회 문화 파트 지문입니다. 자, 한번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에 의해서 피상속인은 이제 자기의 재산이라든지 빚이라든지 모든 것을 일체 넘겨주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피상속인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이때 재산상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예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요. 의무일치라고 하는 것은 빚, 즉 체납액, 카드 대금, 대출금 이런 것들을 모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과 빚 모든 것들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피상속인은 자기의 재산과 빚까지 모두 물려주는 사람, 상속인은 그것을 모두 받는 사람, 그때 모든 것을 다 넘겨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촌인의 반계혈족 순으로 정해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라든지 아니면 손자, 손녀까지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있어, 그러면 그 자녀가 이제 1순위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직계비속이 없어, 그러면 2순위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 2순위는 직계존속이라는 건데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조부모님까지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2순위까지도 없어, 그러면 3순위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것은 피상속인의 형제 또는 자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순위로 넘어가게 되면 사촌인의 반계혈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 1순위 또는 2순위 자녀 또는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만약에 생존하고 있다면 그 배우자도 같은 공동 상속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존재해요. 그러면 배우자도 한 게 있다, 같이 공동 1순위로 승계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직계비속이 없어, 그래서 2순위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상속인이 된다면 그때 배우자도 생존한다면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여러 명이다, 그렇게 된다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의 비율을 일컫는 상속분은, 즉 유산 각각 이제 공동상속인이 받는 비율을 말하는 게 상속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분은 유언에 의해서 지정될 수도 있는데, 이 상속인이 이제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 유언은 민법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효력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를테면 유언을 했어요. 하지만 적법한 유언이어야지만 그것이 유언대로 효력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야, 자녀가 여러 명인데 이 피상속인이 한 사람에게만 나는 모든 재산을 다 넘겨주겠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생계가 조금 유지가 어렵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유류분 반환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도 일정한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만약에 그 의의 제기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도 일정한 지분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유언이라면 그 유언대로 효력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즉 유언이 없을 때는 법적으로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진다. 이 상속분이 법적으로 이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형제나 자매처럼 같은 상속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어,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 나눠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하지만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함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보다는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1순위에서 예를 한번 해볼게요. 1순위에서 직계비속은 1만큼 비율을 받고 그 직계비속보다 배우자는 1.5 비율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야. 그러면 자녀가 1명, 2명 있다 칩시다. 그 다음에
배우자도 있어요. 그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1대1 비율로 같은 비율로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배우자는 1.5 비율로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또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상속인 중에서 직계비속 즉 자녀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그 사망한 직계비속이 받을 상속 비율만큼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그리고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이 직계비속 즉 상속을 받을 자녀의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상속분 역시도 1.5대 1 비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까의 케이스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직계비속과 그 다음에 배우자의 비율은 1대 1.5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직계비속이 사망을 했어. 그러면 이 1만큼의 비율을 누가 받는다? 이 사망한 상속인이 배우자와 그 다음에 이 상속인이 이제 자녀가 이제 대신 1.5대 1 비율로 받는다는 거예요. 1대 1.5대 1 비율은 이 상속인이 받을 비율에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을 만약에 부양을 했어. 만약에 뭐 많이 몸이 안 좋으시다거나 그럴 때 많이 효자로서 많이 부양을 했어요. 또는 재산을 유지하는데 또는 증식을 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기여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은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야, 너 많이 고생했지? 그러니까 이 정도 기여분을 받자라고 하는 것을 합의를 통해서 이제 정했는데요.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전체 상속 재산에서 기여분을 빼고 그러면 전체 상속 재산 안에서 전체 상속 재산 안에서 기여분을 빼고 남은 재산을 다시 상속분으로 나누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에서 기여분만큼 빼고 그 남은 금액만큼 이제 법적 상속분 규정에 따라서 나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속인이 채무를 포함한 비상속인이 모든 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단순 승인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단순 승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재산의 권리와 의무 할 때 채무까지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빚까지도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승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그냥 단순 승인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상속이 이제 시작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망한 이후로 3개월 이내겠죠. 상속에 대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상속 개시가 있고 3개월 이내에 딱히 뭐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오케이 단순 승인으로 한글로 간주할게 취급할게 라고 한대요. 그런데 자, 뭔가 문제 상황이 있나 봐요. 이와 같은 단순 승인으로 인해서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가 모두 승계되다 보니까 피상속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대요. 어떤 케이스? 빚이 승계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단순 승인을 했어. 그런데 빚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이제 피해를 본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이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는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포함된다라고 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채무를 포함한다, 빚도 포함한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 이제 사망했으니까 상속인이 왜 그 빚을 갚아야 돼? 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법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맨 첫 번째 문장에서도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승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빚까지도 같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에 민법에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역 부분으로 이제 밑줄이 쳐져 있죠. 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 뭐다?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해서 빚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자, 먼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안에서 빚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어요. 청산 절차에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피상속인이 빚을 먼저 갚은 후에 나머지 남는 부분만큼만 상속받겠다라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재산 전체에서 빚을 제외한 부분만 이제 나는 승계하겠다 이런 거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을 재산 또는 빚의 규모를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 신고한대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그 규모를 아직 모르겠어. 그럴 때는 한정 승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이제 상속 포기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상속 포기는 상속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원래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다로 간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된다라는 거죠. 상속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때는 재산이 빚보다 적은 것이 확실할 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빚이 너무 많아. 그러면 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의 상속 포기 신고가 수리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상속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빚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 상속 다 포기하겠어. 나 모든 것 다 권리를 포기하겠어 라고 한다면 물론 자기 마음은 편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빚 청산이라고 하는 그런 의무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문제점이 있어요. 앞순위의 단독 상속인이 예를 들어서 1순위의 단독 상속인이 있어. 이 사람이 나 다 포기하겠어 라고 한다면 이 빚은 바로 또 2순위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2순위, 3순위, 4순위의 상속인들에게 약간 부담을 짊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죠. 또는 공동 상속인이 여러 명이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나머지 포기된 상속분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넘어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 자격을 가지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된다면 그때 빚의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빚의 청산 절차가 진행된대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서 한정 승인, 상속 포기,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울 때 아니면 빚이 너무 많을 때 그럴 때 그냥 아무 때나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미리 내가 상속 포기할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우리 법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된다? 포기할 수 있는 신고 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즉 상속의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야겠죠.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아까 전에 단순 승인으로 취급한다. 모든 재산, 의무를 다 짊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내에 내가 빚만 청산하고 나머지 재산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한정 승인이라든지 나 모든 권리, 의무를 다 포기하겠어 라고 하는 포기 신고는 3개월 이내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면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죠. 자,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미리 상속 포기 약정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언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약정은 미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겠죠. 아무 때나 할 수 없다라고 했었으니까요. 다만 상속 순위가 뒤인 사람이 앞 사람보다 2순위인 사람이 1순위인 사람보다 먼저 또는 1순위인 사람과 같이 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이 말은 굳이 순서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포기 신청을 하는 데서는. 같은 상속 순위 내에서도 포기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빚이 많았어.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즉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해서 모르고 단순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빚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특별 한정 승인 제도를 두어서 이 사람에게 이제 재산상의 피해가 가는 것을 막게 해준다고도 합니다. 특별 한정 승인 제도는 상속인이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음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딱히 다른 아니면은 그냥 3개월 이내에 나 단순 승인하겠습니다 라고 취급이 됐어요. 하지만 나중에 빚이 더 많음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특별 한정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문 분석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속 재산을 모두 조회하고 파악하겠죠? 그래서 빚이라든지 이 사람의 체납액, 대출금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한 뒤에
단순 승인을 할 건지 한정 승인할 건지 상속 포기를 할 건지 그 여부를 결정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뭘 한다? 순위대로 무엇을 한다? 상속 재산을 분할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적법한 유언이 있으면 그 효력대로 가능하다. 하지만 유언이 없다면 그게 법적 상속분대로 이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상속제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가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유언을 통해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가능하죠. 유언을 통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적법한 민법 절차만 지닌다면 유언이 효력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가는 맞는 설명 되겠네요. 나입니다. 상속 포기 신고 기간 중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때 상속 순위가 앞인 사람보다 상속 순위가 뒤인 사람이 먼저 상속 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나도 맞습니다. 다입니다. 공동 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포기된 상속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이제 전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는 설명이고요. 라입니다.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받을 빚보다 적은 것이 확실할 때, 빚이 너무 많은 게 너무 확실해. 그럴 때는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뭐 재산이나 빚의 규모를 가늠하기 너무 힘들 때는 한정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입니다.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미리 약정을 통해서 법률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리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겠지만 우리 법에서는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다. 그게 언제? 상속 개시가 있음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많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다입니다.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신고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이게 언제죠? 3개월 이내죠. 그래서 피상속인이 재산상 권리, 의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 이걸 뭐라 그랬죠? 단순 승인이라고 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났어. 그래서 딱히 다른 한정 승인하겠다, 상속 포기하겠다라는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그랬죠? 단순 승인으로 취급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승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만 제외하고 다 적절한 설명이 되겠네요. 자, 내용 일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읽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쉽게 풀 수 있을 거고요. 기억이 안 난다면 앞에 이제 부분에서 찾아서 읽으시면 되겠죠? 자, 이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아까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은요. 자, 여기에서 민법에서는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취지, 그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보래요. 그래서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되는 경우 상속인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예요. 상속분을 이제 계산을 해야 돼. 자,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A씨가 사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A씨는 뭐가 되겠나요? 피상속인이 되겠죠? 피상속인. 그래서 사망한 이후에 이제 상속을 해야 되는데 그가 남긴 재산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비율을 정하고자 한다라고 하고 있죠. 생존에 있는 조부모님은 계시지 않다고 하고 있네요. A씨는 배우자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직계비속인 큰아들, 둘째아들, 막내딸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게 어떻게 되나요? 직계비속들은 다 1순위의 승계자가 되죠. 그 다음에 직계비속과 함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 같이 공동 1순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상속인들까지는 이제 같은 비율로 승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는 이들보다 1.5 비율로 더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불의의 사고로 아내와 10달 된 딸을 두고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라고 해서 상속받을 이제 상속인 중에서 직계비속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딸이 이제 대신 그 둘째 아들이 받을 비율만큼 다시 받는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아내가 1.5, 그 다음에 10살 된 딸도 역시나 1.5 대 1 비율로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상속이 된다고 했었어요.
A씨의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A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A씨를 돌보느라 고생한 막내딸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이제 합의를 해서 1천만 원의 기여분을 주기로 합의를 했고요. 남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법적 상속분에 따라서 나누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남은 재산만큼 법적 상속분에 따라서 나누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법적 상속분을 나누는 값은 이제 1억에서 1천만 원의 기여분을 뺀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맞죠? 9천만 원. 그래서 빈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내딸에게 기여분 얼마? 1천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 9천만 원을 가지고 법적 상속분을 나눌 것이다. 그래서 법적 상속분을 나누는 것은 얼마다?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9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나눠야 돼? 배우자, 그 다음에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딸 같은 비율로 쓴 게 됐죠? 그래서 9천만 원을 어떻게 나눠야 되지? 9천만 원을 잘 보이지 않네요.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9천만 원이 있어. 이 9천만 원을 이제 배우자, 그 다음에 큰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막내딸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같은 다 1순위 공동상속인인데 공동상속인들끼리는 1대 1대 1 비율이라고 그랬었고요.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같이 있다면 그 같은 순위라고 할지라도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보다는 1.5만큼 받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9천만 원의 1.5 비율은 이제 3천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2천 비율입니다. 그래서 총 9천만 원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적어볼까요? 배우자는 3천만 원. 그죠? 큰아들은 3천만 원. 3천만 원이 아니고 이제 2천만 원. 그 다음에 원래 둘째 아들이 받아야 될 게 2천만 원이었고요. 막내딸도 2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막내딸은 기여분을 받는 것인데 여기서 기여분은 따로 1천만 원을 받는 거고요. 법적 상속분대로 나눴을 때는 9천만 원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3천만 원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 법적 상속분에서는 2천만 원을 받는다라고만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상속을 받을 둘째 아들이 사망했어. 그러면 이 2천만 원만큼을 배우자와 그의 딸이 대신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때 배우자도 1.5, 딸도 1 비율로 1.5 대 1 비율로 받는다고 했었으니까 배우자는 여기에서 1,200만 원, 100만 원, 그 다음에 딸은요 800만 원. 그렇죠? 이렇게 받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배우자 부분은 3천만 원, 큰아들 부분은 2천만 원, 둘째 아들의 배우자께서는 이제 1,200만 원, 둘째 아들의 딸 직계 비속은 800만 원, 막내딸은 법적 상속분은 2천만 원, 그 다음에 기여분은 1,000만 원 이렇게 받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상속제도에 대해서 지문 분석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광률이에요. 그때 다시 만나요. 안녕.